아직 팔팔한 나이에 죽을 병 걸려 신변 정리하고 세상 뜰 준비하다가 새 삶을 얻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뭔지 작은 인연으로 연 닿은 애들 덕에 살았죠. 저는 여자로서 인생은 박복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적엔 못 먹고 살았는데 저 중학생 때 콩이나 심어 먹던 밭에 도로가 뚫리면서 조금 살만한가 했더니만 엄마가 여기저기 시름시름 병을 앓으시고 아버지가 밖으로 돌면서 불행이 시작됐죠. 돈과 건강이 같이 깃들 수 없는 팔자인지 엄마가 기어이 세상을 뜨시며 언니와 오빠 그리고 저 삼남매는 돈맛에 푹 빠진 아버지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엄마가 돌아가실 당시 병도 병이지만 병원에서 뭔가 실수를 했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의사가 맹장염으로 진단해서 개복을 했다가 복막염인 걸 알았다던가 그렇답니다. 복막염이나 맹장염이나 심한 복통이 특징인데 열어보고 맹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복수와 염증이 다 퍼진 상태였고요. 의료 장비나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종종 이 둘을 헷갈려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는데 예전에는 더했겠죠. 아마도 비슷한 증상에 흔치 않은 복막염일까 싶어 맹장염으로 진단한 모양인데 결국 엄마는 급성 폐혈증으로 가셨고 병원에서 사고를 인정하고 장례부터 후속 조치까지 성의 있게 해주었답니다. 아마 보상금도 두둑하게 준 것 같은데 아버지만 살판이 나서 밤거리를 누볐습니다. 말로는 억울하게 아내 먼저 보낸 불쌍한 남자를 자처하지만 신이 나서 이쁜 사람들 찾아가며 말이죠. 참 이때 생각하면 자다가도 오줌을 지릴 정도입니다. 저는. 언니 오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서 눈치껏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피하기라도 하는데 7살짜리 집에서 재워줄 리 만무하니 오만 눈칫밥을 다 먹었죠. 밖으로 도는 아버지는 엄마 돌아가신 것을 핑계 삼으면서도 정작 어린 우리는 방치하셨으니 쌀벌레가 그득했던 쌀떡이 비어도 채우는 법이 없었고 언니가 삶아놓고 간 감자가 쉰 것을 저녁이랍시고 먹으며 저는 차라리 아버지가 들어오시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는 살림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자꾸 여자를 데려오셨기 때문인데 당연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고 집으로 횡하니 내빼면 거보라며 명순이 너는 저렇게 크면 안 된다 하시며 한숨을 쉬며 누우셨죠. 그때 푹 끼치는 술 냄새가 싫었지만 나름대로 우리 엄마를 추모하는 방법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삼남매가 인물이 별로 좋지 못한데 아버지나 엄마도 인물이 그닥입니다. 특히 우리 엄마는 자식인 제가 기억을 되짚고 보아도 절대 미인은 아니었는데 볼이 유달리 통통한 데다 이도 삐쭉삐쭉한 데다 코도 주먹코로 못생긴 편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정신줄 놓고 자식 보기 부끄럽게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오면서도 엄마처럼 못생긴 여자들만 달고 오셨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짠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엄마 따라갔구나 하며 저는 수긍을 했거든요. 이후로는 언니 오빠가 외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항상 사춘기에 엄마 잃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까지 잃은 언니 오빠는 자기 나름대로 볼 일들이 바빴고 저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번다며 떠났고 저는 혼자 허물어진 집에서 먹고 자며 학교를 다니다 그마저 때려치고 옆집 아줌마 행상을 쫓아다니며 밥벌이를 했습니다. 명자야, 언니하고 오빠는 그래 영 소식이 없니? 어째 이렇게 어린 너 달랑 남기고 돈 번다고 나가서는 잘 지내냐 전화 한 통이 없어. 매정한 것들. 다들 살기 바쁠 텐데요. 뭐 자리 잡히면 연락하겠죠. 엄마 있을 때도 별로 사이 안 좋았거든요. 언니는 저 낳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래요. 나 낳고 집이 더 가난해졌대요. 명숙이가 그러더냐? 어린 게 참 못하는 말이 없네.
에고 하긴 부모 복 없는 것이 형제 자매 복이 있겠소. 다들 살기 팍팍하고 나도 그렇다만 그래도 너 사는 것 보면 짠해서 돈 없는 게 그렇게 서럽다. 별로 도움도 못 주고 속상해. 그래도 명자 넌 밝고 착해서 언젠간 복 받을 거야. 내가 장담해. 보면 티가 나 그런 사람들은.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복이 있으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요.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팔고 어쩔 때는 옷 한 보따리 가져다 팔기도 하는 아줌마는 원래 마른 멸치와 김을 중점으로 파는데 하도 장사도 안 되는 데다 거기서 얼마 떼어 받는 거라 욕심이 생긴 저도 나름대로 콩나물 키워 구석에서 팔았습니다.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콩나물 하나는 잘 기르는지 다들 이렇게 통통한 콩나물 처음 봤다며 사가시고 다음에 고소하고 맛있었다고 또 사갑니다. 덕분에 아줌마 좌판에서 제일 먼저 동이 나는 품목이 되었는데 콩나물 사가며 멸치나 건새우도 사고 쪽파도 생각난 김에 사가며 덜 눈치가 보이고 나름 뿌듯했습니다. 이후로는 아예 시루를 큰 건 몇 개 들여다 놓고 본격적으로 했는데 5일장 번갈아 가며 다니며 나름 이력이 붙던 18살에 다른 골목에서 채소 자판을 시작한 아줌마에게 시비가 붙어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다른 것은 그나마 팔려나가는데 콩나물은 다들 이미 샀다며 안 팔려서 한 단지도 채 못 팔자 시장을 뒤져서 저를 찾아낸 것이었죠. 예상하지 못한 채로 머리를 잡힌 저는 눈에 불이 번쩍 붙는 느낌이었는데 여자라고 믿기지 않는 거친 힘과 손길에 당황한 것은 저만이 아니었지요. 당장 멋모르고 무슨 짓이냐며 끼어들었다가 저 멀리로 나뒹구는 옆집 아줌마는 물론이고 남편으로 보이는 순박한 아저씨가 쩔쩔매며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단 한 올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휘어잡힌 저는 마치 심장을 잡힌 듯이 힘이 쭉 빠졌습니다. 간신히 눈을 떠서 보니 어지간한 장정은 한 손으로 때려잡을 듯이 덩치가 어마어마한 아줌마였는데 그래 내 인생은 콩나물 팔다 죽을 팔짱가 보다 하고 슬픔과 서러움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낭낭한 한 남자가 외치며 뛰어왔으니 그게 제 남편이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물건 안 팔린다고 사람 머리채를 잡을 수 있어요? 사장님 같은 처지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손 놓으세요. 뭐야 누가 겁도 없이 끼어들어. 여자라 이 정도지만 나 남자는 안 봐준다. 끼어들지 말고 꺼져.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그래요 사장님 차라리 절 잡으세요. 남 보기에도 그게 낫겠다. 놔줘요. 숨 넘어가겠어. 어린애 붙들고 그게 뭐예요? 아니 모기 같은 게 어쩌려고 이런데. 끼어들지 말라는데 자꾸. 황소 같던 아줌마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리더니 그 남자에게 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시장 구경에 싸움 구경이라고. 사람들 우르르 몰린 판에 일단 시선이 저에게서 떨어져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남자분 걱정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남자와 맞붙은 아줌마가 기세가 한결 꺾여서 이상하다 했더니만 말하는 족족 사장님 하면서 축혀 세웁니다. 당장 저 머리 잡힐 때는 놀라서 몰려든 손님들도 두 사람이 붙자 긴장감이 확 풀어져서 웃는 분들도 계셨는데 덩치는 작아도 보통 강단이 아닌데다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어 보였죠. 처음부터 아줌마 말리려고 쫓아온 남편으로 보이는 아저씨도 새우처럼 팔짝팔짝 뛰며 어쩌냐고 발을 동동이고 난리더니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며 남자 하는 양을 지켜보며 한결 안심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다 같이 먹고 살라고 장사판에 나온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콩나물 말고 오이하고 같이 좋더구만. 저 애기 이 시장에서 제법 오래된 장사꾼이에요. 그러니 단골도 많이 깔렸지 당연히. 거기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콩나물보다 통통해요. 물론 사장님 콩나물도 좋지만 사장님이 직접 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 벌써 지고 들어간 거야 거기서. 그게 사장님이 키웠으면 좋겠지만 바쁜 사장님이 어디 콩나물 키우고 있겠어. 애초에 공장에서 잘 키우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파는 통통한 거 좋아하는 손님들도 제법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 푸시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요. 예?
사모님이 이렇게 화내시니까 사장님도 옆에서 애달아서 안달복달이시구만. 에휴, 얼마나 벌어간다고 우리 소시민끼리 이렇게 얼굴 붉힙니까? 마음 안 좋네요. 이 청년이 사람을 은근히 가지고 노네. 뭐 꼬박꼬박 사장님 사모님 해가면서 살살 비유 맞추고. 아니 다 먹고 살라고 나온 건 알지. 나야 무슨 찜해 먹는다고 다른 것은 사가도 콩나물은 안 사길래 찾아보니 그래서. 내가 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어린 것이 여우짓해서 파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고. 미안해. 나도 잡아채고 보니 새파랗게 어린 아가씨라 놀랐어. 학교 다닐 때 아닌가? 아직 애기지. 애기죠 그럼. 나 따라서 돈 벌겠다고 중1 때 나와서 이렇게 혼자 벌어먹고 사는 애예요. 그러지 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명자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소뚜껑 같은 손으로 애를 그렇게 잡우. 말 한마디 없이. 예고나 하고 덮쳐야지. 뒤에서 덮치고. 그럼 못 써요. 그 등치에 쫄릴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얌생이같이 뒤로 덮쳤어. 정말 여러모로 잘못했어요 그쪽이. 저 청년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구만. 고마워요. 내 이따가 팔아주러 갈게요. 아닙니다. 같은 시장 식구끼리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그런 건데요 뭐. 사장님 들어가세요. 손님들 물건도 못 사고 줄 서고 있겠네요. 얼른 가요. 저도 아버지 혼자 두고 와서 가봐야 해요. 애기야 크게 다치진 않았지? 오빠 간다. 다음에 보자. 가세요 사모님. 그렇게 그 남자가 태산 같은 아줌마 손을 잡고 가서 한숨을 돌렸지요. 도깨비 마누라처럼 생긴 아줌마는 사모님 하는 소리에 무척 부끄러워하며 남자가 손을 잡고 끌자 정말 덩치가 아깝게 힘없이 순순히 끌려갔고 그 남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친 곳 있으면 반드시 와서 말하라고 이쪽에서 큰 길로 쭉 나오는 골목 끝에서 한 칸 더 지난 골목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제게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카락에 숭덩 빠지면 혼자 앓지 말고 꼭 찾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엄청 놀라서 그런 거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로 제 콩나물 홍보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보통 손님마다 시장 다니는 시간이 대충 정해져 있는데 이미 오전 시작하자마자 다 팔아치워서 모르던 손님들은 콩나물 잘 키운 죄로 머리채를 잡혔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제게 와서 콩나물을 찾았고 이미 다 팔아서 없다는 말에 과연 머리 잡을 만한가 보다 하고 다음 장에 일찍 나와 사가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에 의하면 저를 구해준 그 오빠는 같은 시장 반대편에서 뻥튀기 장사를 한답니다. 가끔씩 저 멀리서 뻥뻥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제 주제에 무슨 간식이냐 관심이 없던 제가 아줌마가 점심 먹고 사가지고 오는 뻥튀기 얻어먹어 알고 있긴 했습니다. 이후로 그 무서운 아줌마는 자기가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와서 사과를 했고요. 저도 아줌마 콩나물 못 팔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콩나물 안 받아올 거라며 웃는 아줌마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저도 몇 년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면서 팔기에만 급급했지 정작 같이 장사하는 분들께 콩고물 하나 없었던 것이 생각나서 일단 장에 나오면 무조건 한 봉지 정도는 옆 상인분들께 돌리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양이 많지 않아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굴었다 싶었던 것이죠. 첫 번째 순번은 제 머리 잡은 아줌마와 도와준 뻥튀기 오빠였는데 아줌마가 먹고 싶었다며 정말 통통하고 이쁘게 잘 키웠다고 너무 좋아했고 뻥튀기 오빠는 못 만나고 아버지만 있어서 전해드리고 나오다가 시장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뭐 하세요? 오, 너구나. 다친 데는 없지? 아줌마가 가끔씩 성질이 나면 그래. 아저씨가 그날 아침부터 유난히 뺀질거리고 말 안 들었거든. 기어이 여자 손님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기분이라고 덤을 막 퍼주는 바람에 불똥이 너한테 튄 거야. 명자라고 했지? 그동안 이 시장에서 내가 제일 막내였는데 너한테 타이틀 뺏겼다 내가. 여기 누가 유리를 깨놓고 가서 죽고 있어. 밤 늦게까지 술을 파는 모양인데 쫓겨나서도 따로 사서 먹는지 꼭 여기에 병이 깨져 있다. 아휴, 마시려거든 곱게 마시고 가지. 이러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밟고 발 안 다치냐. 본 김에 주워야지. 찔려도 큰일이지만 더 작아지면 발에 박혀버린다고. 안 돼 이런 거. 그런데
아저씨 엄청 화난 것 같던데. 잠깐인데 뭐 원래 화난 것 같아 우리 아버진. 특히 기계 돌릴 때는 속으로 숫자 세기 때문에 누가 말 시켜도 대답 잘 안 하고. 괜찮아. 아줌마한텐 사과 받았지? 네 사정 듣고 많이 놀라고 못할 짓 했다고 엄청 미안해했거든. 나쁜 아줌마 아니야. 안 그래도 자기하고 비슷한 애한테 못할 짓 했다고 장사 접는다고 하는 걸 사과하고 계속 다니라고 했지. 다른 시장에서도 또 성질내고 접은 거라 아저씨가 순한 것 같아도 엄청 속속이거든. 너도 마음 풀고 잠깐만 기다려줄래? 뻥튀기 좀 가져가. 우리 아버지가 또 엄청 바삭바삭하게 잘 튀기거든. 그렇게 오빠가 주운 유리를 봉지에 담아 일어나자마자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 주겠다고 마구 뻥튀기 트럭으로 달려가는 오빠를 따라가며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로 기계 돌리느라고 말을 안 하신 게 맞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그제야 오빠네 아버지가 콩나물 잘 먹겠다며 인사를 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챙겨주려고 했다면서 두 부자가 커다란 봉지에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담아주는데 갈 때보다 두 손 무겁게 돌아와서 또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옆집 아줌마께도 잔뜩 나누었죠. 그렇게 남편과 오며 가며 눈이 맞은 저는 1년 연애하다 오빠의 색시가 되었는데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과 아버지는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일찍 아내 여의고 시장 돌며 아들을 벗삼아 지내신 시아버지는 같은 처지의 저를 딸이자 며느리로 무척 예뻐해 주셨고요. 없이 살아도 다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 살았습니다. 언니 오빠와 소식 끊긴 지 오래였던 저는 커가며 아예 기다리지도 않게 되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자기들 딴에는 집이 있으니 제게 큰 살림 떼주었다고 퉁친 모양인데 마당까지 3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맣고 다 쓰러져가는 집은 1,000만 원도 안 되었답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이 창피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서 그리고 이후로는 언니 오빠 못지않게 배려해주는 시장분들 덕에요. 이후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만나 10년 결혼 생활하면서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그 10년 동안 걱정이 하나 있었으니 애가 통 들어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딱 부자가 유일한 혈육이다시피 한 데다 저 역시 혈혈단신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애를 무척 기대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임신은커녕 유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한 해 두 해 나이만 먹어갔던 것이죠. 시아버지는 당신하고 같이 살아서 신경 쓰이나 보다며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전세로 얻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아이는 들어설 기미도 없이 다달이 올 것은 꼬박꼬박 소식을 전하며 약을 올렸죠. 아직 둘 다 젊으니 차분히 기다려보자 하셨지만 그 애타는 마음에 죄스러워서 결국 결혼 8년 차에 큰 마음 먹고 둘이서 손잡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니 저도 초조해지고 미안해지고 죄인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맺어져선 안 될 사람이 엮인 것인가 하는 불안감도 들었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저에게 일체 아이를 기다린다거나 소식 있냐 없냐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우리 뻥튀기 트럭에 엄마 손을 잡고 온 쌍둥이 꼬마 손님에게 쟁반 과자를 덥석 쥐어주고는 번갈아가며 두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고 번쩍 들어 안아서 뱅글뱅글 도는 남편을 보고 알았습니다. 티는 안 내지만 미치도록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밟아서 다칠까봐 유리 줍고 다니는 남자가 아내인 저에게 아이 갖고 싶은데 왜 우린 안 생기냐 닥달할 리가 없으니 제가 떠나줘야 하겠구나 하고요. 오빠, 우리 그냥 헤어지자. 우리 아이 안 생기는 거 진짜 짝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 그렇다네. 내 몸이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진짜 짝이 아니긴 10년을 싸움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가짜 짝이 이 정도면 진짜 짝이면 난리 나겠네. 명자야, 혹시 아이 때문이면 우리 입양할까? 왜 부모 잃고 이혼으로 버림받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데려다 잘 키우면. 그런 소리 하면 남들이 웃어 오빠. 우리가 남의 입양에다 키울 처지야? 뻥튀기에 콩나물 팔아 근근하게 키우다 한 10년 후에
왜 하필 너 같은 것들이 데려다 키웠냐. 욕먹기 십상이지? 나 내 애 낳고 싶어. 아직 나 젊고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이야. 딱히 누구 문제다 나온 것도 아니고 둘 다 이상 없는데 안 생긴다는 거면 답 나온 거잖아. 헤어지자. 각자 인생 살자고. 아니, 나는 안 헤어질 거야. 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명자 네가 정 갖고 싶으면 바람 펴서 가져. 어차피 네 아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나 같이 기르자. 말 같자는 소리 말고 꺼지라고. 너하고 나는 끝났어. 남편의 부탁을 받고 설득하러 오신 시아버지는 제 의중을 알고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헤어지고 행복할 자신 있냐고요. 저는 손주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고 제 질문에 대답을 못하신 시아버지는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키우신 시아버지 입장에선 손주 보시는 것이 다른 분과는 다른 의미였고 저 역시 이런 시아버지께 죄스러워 헤어질 각오를 한 거였죠. 우리는 이혼하면서도 서로를 축복하고 지난 10년 벌어둔 돈 절반을 뚝 떼어주신 시아버지는 부디 좋은 남자 만나 좋은 가정을 일구라고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남편 역시 이 상태로는 제가 불행하다는 말에 결심을 했고요. 결국 다 같이 웃으며 지난 10년 세월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 29, 남편 나이 31. 아직도 창창한 나이 충분히 새 출발하여 아이 낳아도 될 때였기 때문에 사람 좋은 오빠가 새 여자 만나도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자기 아이 낳아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물론 제 인생에 좋은 남자는 없을 것을 아는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은 안 났지만요. 엄마 닮아 예쁘지 않은 저를 예뻐해 줄 사람은 남편이 유일무이했거든요. 할 줄 아는 건 시장 장사지만 언젠가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마 그 길로 가진 못하고 허물어져 가는 집을 700만 원 받고 판 저는 아예 시장 장사를 접고 작은 슈퍼를 인수하여 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두둑히 주셔서 작은 가게 채울 만은 했고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콩나물 키우기로 팔기도 하고 서비스로 쥐어주며 다시 사람들 속에 녹아들었죠. 뭐든 새로 시작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 편이었던 두 남자를 떼내고 10년 만에 홀로서기를 한 저는 경계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견디며 저 역시 경계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술 팔아주며 안주 몇 개 깔아놓는 위세를 업은 주정뱅이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위인이었고 주로 낮에 가게 들르는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탐색을 했는데 여기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은 피했고 큰 손님은 아니라도 말 수 없고 푼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위주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차피 푼돈 장사하는 제게 큰 부자는 필요 없고 그저 하루하루 제값 잘 치르고 가는 손님이 최고였죠.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옆집 아줌마를 만난 저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자야, 어떻게 지내냐? 내가 한번 들른다 하면서도 이러고 있다. 잘 지내지? 저기 택이 색시 얻었다. 그 아버지가 명자 너까지 떠나간 마당에 손은 봐야 한다고 기어이 선자리 주선하더니 지금 색시가 배불러서 종종 시장 따라 나온다. 그렇게 애 없어 동동거리더만 바로 임신해버리대. 태기도 정없는 것 같아도 또 색시 챙기고 하더라. 사내는 그저 자기 자식 뵈면 정이 가나봐. 잘 됐네요 정말. 오빠가 워낙 사람 좋잖아요. 그런 색시 얻어 못해주겠어요? 다행이야. 진작 헤어져 줄걸. 바로 애 만들 사람을 내가 괜히 오래 붙들어 맸나봐요. 둘 다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애 안 생겨서 좀 그렇긴 했다 나도. 뭐가 문제인지 갑갑스럽고. 그럼 명자 너도 애 낳을 수 있단 거잖아. 어여 새 출발해. 너나 태기네나 가족 불리는 게 얼마나 중한 사람들이야. 거기에 내 자식이 최고고 숙제 절로 풀렸어. 좋은 놈 있으면 얼른 잡아. 너도 생활력 강해서 남편 복은 없은게. 어지간히 성실한 놈 붙잡아서 안팎으로 벌면서 애 낳고 여차하면 남자 버려